없어요. 최혁 검사, 이동 검사 두 분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먼저 좀 제가 최혁 검사에게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좀 앞에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네, 최혁 검사 제 얘기를 좀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을 해요. 그리고 5월 24일 날, 5월 26일 날 NSC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 김태호 1차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26일에는 김성한 안보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참석을 하고요. 그 이후에 6월 16일 날 해경 수사 결과가 번복이 됩니다. 월북이 아니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동 검사는 7월 4일 날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으로 발령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발령된 다음에 7월 6일 날 국정원에서 고발을 하죠. 근데 그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은 최혁 검사가 하죠. 앞서 질의에서 많은 의원들이 물었을 때 최혁 검사는 그 감찰 보고를 직접 김기현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했죠. 예, 원장님한테 보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7월 5일 날 김기현 국정원장이 윤석열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감찰 보고를 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7월 5일 날?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가요? 예. 7월 5일 날 오늘 얘기했잖아요. 국정원에서 보고서에서. 윤석열이 직접 국정원 고발하라 지시를 딱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김기현 국정원장이 어떻게 왔겠어요? 최혁 검사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혁 검사의 그 감찰 보고가 김기현 국정원장의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한테는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7월 5일 날 그 보고가 되고 근데 정확한 날짜는 저는 모르고 정확하게 기억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7월 5일 날 국정원에 보고하라 윤석열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 명령을 내리고 7월 6일 날 고발이 돼요. 그 고발에 가장 중요한 검사가 누구냐면 이동 검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국정원 2차장님. 네. 역대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만나서 한 수사에 고발하라 이렇게 지시 내린 적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거는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자현 검찰청 대행님.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를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근데 저희는 그 고발 경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직접 이거는 경위를 없다고 하더라고 오늘 국정원 보고에 나온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직접 지시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박지원하고 서훈 뭐 이런 사람 다 잡아들이라 이렇게 지시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증거가. 그래서 10월 26일 날 서울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해경청장이 구속이 되는 겁니다. 국정원에 윤석열이 직접 개입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는 거고 거기에 바로 최혁 검사가 이 라인에 있는 거예요. 검찰에 들어와서 파견 검사가 김기현 국정원장에 보고하고 이거 윤석열 하명을 받고 이 구조가 되는 건데 제가 PPT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PPT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 국정원에 검사가요 10명 검사 파견이 되는데 22건의 인사발령이 돼요. 자, 이 차장님. 네. 이렇게 검찰이 국정원에 파견 검사를 많이 했던 적 있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은 검찰의 지청이 국정원입니다, 이거. 국정원 지금 자존심 안 상합니까? 완전히 국정원이 놀아나요, 검찰에. 윤석열이 검찰에. 한번 말씀해 줘 보십시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직접 국정원장한테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자료를 다 만들어줘요? 최혁 검사가 다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윤석열이 최혁에게 지시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국정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역대 이렇게 파견 검사가 많았습니까? 이렇게 많이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한 집단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죠. 정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최혁 검사 할 말 있어요? 근데 저기 있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파견 검사 22건 인사발령이고 검사들 나온 겁니다. 뒷장 한번 넘겨주세요. 그러면 그 검사들 다 나옵니다. 당시에 그 다음에 최혁 검사 다음에 유도인 검사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검사들 다 일했던 검사들입니다.
제가 자료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 시기가 아니라 지금 수년에 걸친 자료를 지금 제가 얘기한 22건의 인사 발령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기간이- 10명의 검사들이 파견이 됐는데 이 정도가 되는 적이 없다잖아요. 지금 2차장이요. 자, 제가 조금만 시간만 더 주십시오. 이거는 윤석열이 직접 개입해서 검찰과 용산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태우 1차장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국정원, 검찰 이 라인이 가동됐다. 커넥션이 가동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동 검사는 2022년 7월 4일 날 이제 부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죠. 예. 6월 달에 이미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부 보고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인사 명령 전에는 간 적이 그래요? 자료를 그거 지금 유증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 검토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서해 검사잖아요. 예. 서해 공무원 이 사건에 한 25개 혐의를 했는데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요.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렇게 막 수많은 사람 조사하고 막 구속시켰는데 무죄가 났는데 죄책감이 없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항소-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수사검사니까. 수사는 주관의 영역입니까? 객관의 영역입니까? 객관의 영역. 객관의 영역이죠. 그러면 수사는 주의 주장의 영역입니까? 주의 주장 내 생각을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주의 주장의 영역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아니죠. 예. 그러면 지금 이동 검사는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국정조사가 개인의 개헌에 주의 주장을 발표하는 자리입니까? 이 공적인 자리에서 객관적 증거를 얘기하는 자리입니까? 후자인 것 같습니다. 후자죠. 예. 오늘 근데 줄고 예. 개인적 견해라는 주장을 해요. 예. 실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 그러면 수사 당시에 이동 검사는 객관적 증거와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내 생각이 이거는 실종이다라고 하고 규정을 하고 이걸 수사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증거를 가지고 이거 이제 실족이라고 생각을 자, 하고 제가 하나 얘기를 들어볼게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이동 검사는 실족이라고 생각했을까? 1분만 더 주세요. 제가 단추를 해보는 거예요. 저도 추리와 논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추리와 논리로. 이동 검사는 왜 실족이라고 주장을 계속했을까? 그거는 실족이면 자진월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규정을 했는데 밑에 검사들이 현명한 거예요. 뭐냐? 실족의 객관적 증거와 정황 증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공소에 실족을 뺀 겁니다. 왜 이 사실을 아냐면 이거는 그 당시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왜 없어졌냐면 객관적 증거와 정황 증거가 없는 거예요.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동 검사는 개인적 견해라고 하면서 주관적 영역, 주의 주장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래서 뭐냐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이동 검사가 7월 4일 날 발령받았고 7월 6일 날 고발하는데 7월 5일 날 윤석열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명을 받은 수사를 누가 하냐? 이동 검사가 수사를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오염된 조작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커넥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 윤석열, 용산, 명령입법 거기에 김태효,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무슨 안보에 왜 NSC 왜 들어와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거기에 똑같은 구조, 대장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윤도인 검사 들어와 있고 이번에 이 검사는 최혁 검사가 서해 공무원 사건에서 감찰하고 선택적으로 자료를 넘기니까 이동 검사가 7월 6일 날 딱 고발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예. 거기에 주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사가 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자기의 주의 주장, 생각, 사적 영역으로 넘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조작된 것이 이동 검사가 오늘 바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정원에서 고발을 한 것은 월북 부분은 아닙니다. 국정원 내 자료 파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북 부분을 국정원에서 고발한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와 수사팀은 월북이 아니라는 것에는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것은 일치합니다. 근데 공판팀은 실족이나 자살이나 그거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런 것이고 저의 입장은 자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건 실족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 견해입니다. 이동 검사의 논리가 후배들 검사한테 깨진 거예요. 이게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 입장 그렇게 합니까? 개인의 주장으로? 그래서 그 월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치합니다. 월북이 아니라는 것. 예, 1분 더 저는 드릴까요? 자살할 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자, 월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소장에 월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진 월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 있다는 거죠, 공소장에. 자진 월북이 아니다라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자진 월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진 월북으로 발표한 것이 발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동 검사. 예. 이동 검사. 자, 이동 검사. 국정원은 고발을 했어요. 예. 그리고 형이 또 고발을 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같은 거의 비슷한 날에 고발이 들어온 거죠. 누구에 대한 고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대준 씨 형이 고발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같이 들어왔잖아요. 예, 1분 더 드리세요. 우리 국방부 차관님,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앞서 설명 쭉 했죠.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네. 보면은 국방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4, 26 NSC가 모인 다음에 예? 네. 5월 30일 날 국방부가 이미 5월 30일 날 수사 번복을 전제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5월 30일 날. 그 자료 검토해 주십시오. 내가 자료 받은 겁니다. 5월 30일 날 국방부 안에서 이미 수사 번복을 전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경이 우리 해경청장님 예. 6월 16일 날 번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6월 15일 날 이 매우 중요해요. 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윤성현 해경수사정보국장이 발표 전날 6월 16일 날 발표 전날 인천 해경서장에게 1분 전화를 더 합니다. 드리세요.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 있냐 물었더니 그런 것은 없다.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 새 증거 없이 공청에서 발표하라고 지시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최혁 검사나 이동 검사는 이 내용을 다 묵살해버린 겁니다. 이 증거를 묵살해요. 왜? 오염된 거거든요. 5월 24, 26 NSC에 명령이 내려가니까 국방부에서 이미 자료 검토했고 그렇게 해서 6월 16일 날 해경에서 번복하고 그런데 너무 이상하니까 6월 15일 날 수사국장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해경소장한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객관적 근거를 무시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사를 주의 주장,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쪽에서의 수사가 전개됐다. 이게 오늘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무죄가 나오고 조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에서도 결론이 난 사건이다. 이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사건인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두 검사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동 검사, 예. 이동 증인, 해류가 그때 북쪽으로 흘렀나요? 아니면 남쪽으로 흘렀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북쪽으로 흐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기로는요? 예. 확인해 주세요. 그때 해류가 박선원 의원님 북쪽으로 흘렀습니까? 남쪽으로 흘렀습니까? 네, 우리 해역으로 흘렀습니다. 네. 해류는 우리 해역으로 흘렀습니다. 제가 해류가 알기로는 정권이 해류가 바뀐다고 달라지냐고요? 남쪽으로 흐르면은 그것을 거슬러서 그쪽으로 가기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해류는 남쪽으로 흘렀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하면 그렇죠. 실적으로 하면 예? 이쪽 남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북쪽에 그분이 NLL 북방 한계선 북쪽에 있다는 거는 그 누가 어떻게 확인한 거죠? 북쪽에 있다는 걸? 그분이 북쪽에 있다는 걸 누가 예. 어떻게 확인했어요? 그거는
SI 첩보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기 국방부 쪽에서 말씀드리면 예, 국방부 차관님, 북쪽에 있다는 게 어떻게 확인됐죠? 예, 군의 첩보 자산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첩보 자산에 의해서 확인된 거지 눈으로 보인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쪽에 있는 게 눈으로 보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첩보 자산이에요. 첩보 자산에는 실족이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건 없어요. 네. 첩보 자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죠? 월북이라고 하는, 그 세부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 그렇습니다. 는 세부 내용이 없지만- 다 있어서 예. 거기 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첩보 내용은 저희가 2020년도에 수사를 할 때 해경에 일체 제공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해경이 당시에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표했던 것으로 그럼 알고 모든 것에 의해서 판단된 것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되자 그 모든 것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동 검사가 그 전 정권에 보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동 검사 예, 그것은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고, 예. 이동 검사는 이 자리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상황 속에 그 주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동 검사 이야기했듯이 본인이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지만 지금 윤석열의 지시가 국정원 있었다라고 하는 김규현 국정원장이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고 그 보고 내용 과정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 김태효, 주진우는 왜 끼죠? 윤석열의 법무비서관으로 황태자이기 때문에 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것을 설계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거기에 최혁과 이동이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예,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에서 고발한 것은 국정원 내 자료 파기에 대해서 고발한 것이고 그 기획을 여러분이 잘한 거예요. 전부 다 한 거예요. 그 위에서 월북 다 한 거예요. 대표는 유족들이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같이 한 거라고요. 근데 어떻든 이거는 아픈 사연이고 슬픈 사연이고 예. 그래서 추모하고 아파요. 힘들고 그리고 하늘에서라도 편히 잠드시길 바라고 그러나 그건 그렇게 가야지 되는 거고 이게 다시 서훈, 박지원, 서욱 등을 도륙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했고 그것이 한참 지나 모두 무죄가 나오면서 이제 여러분이 했던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 현장에서 낱낱이 밝혀지는 겁니다. 예, 들어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들어가세요. 말씀드리면 다시 이야기하세요. 예. 똑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예, 다음입니다. 이주희 의원님. 네. 1분 주세요. 일반 비치인가하고 SI인가 차이 알아요? 예, 뭐 추가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장실에 과학정보 쪽에서 와서 SI 별도 받아갔어요? 그건 정확하게 그걸 기억을 못하죠? 예. 안 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그거 안 한 거라고. 그걸 기억을 못할 수가 없어요. 국정원 2차장은 자료 다시 확실하게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들어가세요. 그동안 모든 최악의 수사는 다 불법이에요. 들어가세요. 오늘은 박선원 의원님이 계셔서 국정원과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정보와 첩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 속에서 여러분이 거짓말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위증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족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록이 되었으니까요. 그 자신들의 추측으로 이 엄청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다음은 이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